여러분 안녕하세요. 35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실기 45문제,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심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장교양 등급 외 AB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방문 요양 서비스, 3. 경로당 활성화 사업, 4.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5. 독거노인 보호 사업. 자, 정답은요. 네, 4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현재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변경돼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교재에 아직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배우자 사별 이후 처음 느끼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정체감, 2. 공포감, 3. 소외감, 4. 상실감, 5. 개척의지. 자, 정답은요. 자, 상실감입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라고 1, 2, 3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는 상실감의 시기 딱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상자가 요구한 물건을 사다 주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에게 구매를 요청한다. 2. 유사한 물건이라며 그냥 쓰라고 권유한다. 3.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사다 준다. 4.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5. 사온 것이니 일단 쓰라 하고 다음에는 함께 사러 가자고 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교환하러 간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입 중 영양액이 새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관이 막히지 않도록 영양액을 빠르게 주입한다. 3.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4.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 긴 관을 목을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거하거나 우리가 이빠르게 주입하면 안 되죠. 비위관을 우리가 제거하거나 목을 통해 넣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 들어갈게요.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 가뜩이나 삼키기가 어려우니까 사례를 주의하셔야겠죠. 자, 6번입니다. 대상자의 투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대상자가 원하면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준다. 3번 손으로 만진 약이 남으면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4번 용량이 적은 물약은 숟가락을 이용하여 투약한다. 5번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 약을 쪼개거나 갈아서 투약한다. 자, 정답은요. 대상자의 투약 복귀 방법으로는 1번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준다거나 다시 넣어준다거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투약을 한다거나 특히나 용량이 적은데 숟가락으로 용액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약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쪼개거나 갈아서 드리는 거 올바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7번입니다. 선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회복이 불가능하다. 2. 주의력이 향상된다. 3. 진압력 장애가 일어난다. 4.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5. 항상 단독으로 발생한다. 자, 정답 바로 볼게요. 선망 증상은요, 진압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위치를 모른다거나 오늘 날짜를 모른다거나 날씨를 잘 모른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죠. 대체로 선망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렇죠. 주의가 향상되는 게 아니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아니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치매와 보통 동반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망과 치매를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죠. 자, 8번입니다. 배설 돕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3. 정해진 시간에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낙상 예방을 위해 배설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5. 감염 예방을 위해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자, 정답은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환기를 위해서 문이나 창문 열어두는 게 불안함을 주실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좋겠죠. 다 끝나고 안 계실 때는 물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해진 시간에 배설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요일을 느끼면 바로 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만 배설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낙상 예방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물론 도와드리면은 고맙다 혹은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죠. 항문은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죠. 염증이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염증이 있는 왼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은 시원하게 하여 넣는다. 2번 투약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닦는다. 3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4번 귀 바퀴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약한다. 5번 솜을 2시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한다. 자, 정답은요. 바로 살펴볼게요. 염증이 있는 귀에 물약을 넣을 때는요. 시원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하게 하죠. 투약을 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 닦는 행위. 후 상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해야 되는데 후 하방 아니죠. 뭐 솜은 2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넣어 놓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대상자가 두통이 생길 때마다 비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처방약입니다. 1번 빠른 통증 완화를 위해 약을 갈아서 준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해 보관 후 복용하게 한다. 3번 비처방약이라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한다. 4번 약 복용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통증은 최대한 참는다. 5번 두통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요. 네, 비처방약이라도 복용하기 전에 가급적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상자는 여러 가지 질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1, 2, 4, 5번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대상자의 올바른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1.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이용한다. 2. 휠체어에 앉을 때는 식탁과 거리를 둔다. 3. 의자에 걸터 앉아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둔다. 4. 의자는 발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자, 정답은요. 올바른 식사 자세를 찾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위치 정도에 오게 한다. 그래서 식탁,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이러면서 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앉아 계시죠. 배꼽 위치 정도 식탁이 와야 된다라는 그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12번 경관영양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경관영양 주입 후 바로 눕힌다. 2.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3.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교체한다. 4. 영양주머니는 매번 세척하고 말린 후 사용한다. 5. 차가운 음식은 차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자, 정답은요. 네, 영양주머니는 매번 세척하고 말린 후 사용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도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는 거 불편하죠? 30분 정도 스펠 틀렸네요. 앉아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비위관을 제거한다. 우리가 제거하는 거, 즉시 교체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영양액의 온도는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게 하지 않고 체온 정도가 적정합니다. 13번입니다.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세척 후 다시 삽입한다. 3. 소변량 색깔을 5에서 6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주머니를 교체한다. 5. 소변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섭취량 제한하면 안 되죠. 세척 후 우리가 삽입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 두세 시간마다 확인하고요. 소변 주머니 우리가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셔야겠죠. 자, 14번입니다. 와상 상태 대상자의 세수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귀파키나 귀의 뒷면도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3. 눈곱이 낀 눈에서 눈곱이 없는 눈으로 닦는다. 4. 목, 볼, 이마, 입술 주변 순서로 닦는다. 5. 정기적으로 면봉을 사용해서 귀지를 깨끗하게 제거한다. 와상 상태 대상자의 세수돕기 방법으로 정답은요. 귀파키나 귀의 뒷면도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청결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파트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 없는 쪽에서 눈곱이 낀 쪽. 네, 목, 볼, 이마, 입술이 아니라 입, 이마, 볼, 목 순으로 이렇게 역으로 나가야 되겠죠. 네, 순으로 닦아야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2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칫솔질을 한다. 3번 가능한 앉혀서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4번 치약이 칫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칫솔모 위에 짠다. 5번 치약을 많이 사용하면 구강의 청량감이 좋으며 잘 닦인다. 자, 정답은요. 네,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칫솔질을 한다. 이거 상식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죠. 강하게 문지르거나 머리를 뒤로 한다거나 위에 짠 것보다 안쪽에 짠다거나 하는 게 맞죠. 잘 안 닦인 이 치약을 많이 사용하면 잘 안 닦인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데 상관이 없죠.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서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쓰시는 게 맞겠죠. 16번 의치를 보관할 때 찬물에 담가두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소독 효과, 2. 의치 분실 방지, 3. 입냄새 제거, 자, 변형 방지, 5. 의치 세척.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변형 방지 때문에 찬물에 담가둡니다. 뜨거운 물로 씻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놓는다거나 하면은 의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17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랫니를 먼저 끼운 후 윗니를 끼운다. 2. 의치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말려 보관한다. 3.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을 경우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5. 전체 의치인 경우 위와 아래 의치 각각 분리하여 용기에 보관한다. 자,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의치 세정제가 없을 경우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치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윗니 먼저 착용하고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말려 보관하는 거 아니죠? 차가운 물에 넣어서 보관하죠. 뜨거운 물 아니죠? 각각 분리보다 한 용기에 아래 위로 나란히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넣어 놓습니다. 18번입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 휠체어 작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밀며 이동한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이동한다. 3.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이동한다. 4. 앞바퀴를 뒤로 올려 젖힌 상태로 이동한다. 5.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보며 이동한다. 자, 정답은요? 네, 오르막길 갈 때 위험할 수 있어서 혹시 뒤로 밀리거나 갑자기 주르륵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밀면서 이동하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옆으로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 엉덩이 뒤쪽으로 이동시키기, 나,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이기,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기, 라,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놓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생님들 한번 보실 시간 드릴게요.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세우고 팔을 가슴 위에 놓은 다음에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힙니다.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줍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옆으로 움직이는 순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누워있을 경우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요. 네,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 이쪽이 왼쪽인 거죠.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가 서 있는 거, 이것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곳에 서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장 헷갈릴 수 있겠죠. 4번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대상자를 움직였으면 싶은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21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고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3번 욕조 의자의 높이는 욕조 높이보다 높게 하고 4번 욕조 안에는 마비된 다리부터 먼저 들어간다. 5번 물의 높이는 대상자의 상태와 기호를 고려한다. 자, 정답은요. 네, 통목욕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드리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욕조에 있는 시간 30분 너무 길죠? 5분 이내. 욕조 높이보다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같게 해야 되죠? 욕조 안에는 마비된 다리부터 아니죠? 건강한 다리부터 들어가죠? 물의 온도는 대상자의 상태와 기호 아니죠? 실내 온도를 고려하고 가급적 40도씨 내외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2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 이동법은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앞에 바퀴를 약간 들어 올린 그림이 되겠죠. 정답은 정답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에 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줌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 드리죠. 23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준다. 3.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이동할 것을 재촉한다. 4.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한다. 5.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문 밖으로 설치한다. 자,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한다. 언제나 정답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반쯤 왔어요. 힘내세요. 대상자가 요리를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재를 두려워하는 대상자입니다. 1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게 한다. 2번 조리할 때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 3번 가열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대신 가공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주방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거나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한다. 5번 다음 방문 때까지 필요한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한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조리할 때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상자가 두려움을 좀 덜 느끼겠죠. 여기서 조리할 때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는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조리를 조금씩 해먹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준비를 해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없는 시간에 대상자가 조리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25번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옥상 출입문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궈둔다. 2번 화재 발생 시 젖은 옷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3번 지진 발생 시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대피한다. 4번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한다. 5번 지진 발생 시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멈추길 기다린다. 자, 정답은요. 네, 화재 발생 시 젖은 옷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이 공기가 우리 코와 입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어떤 천을 사용하면요. 그 연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대상자를 위한 식사 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입맛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2번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고 육류는 질기고 딱딱해진다. 3번 노화에 따라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이 줄어든다. 4번 연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는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한다. 자, 5번 저장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재료를 믹서에 갈아서 준비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 입맛을 찾는데 도움이 되죠. 나머지 한번 선생님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27번입니다. 1번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둔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한다. 3번 마른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번 야간 화재 시 어두워 방향을 알기 어려울 경우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으며 대피한다. 자, 정답은요? 네, 4번이었습니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발받침대를 올린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 시트를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네, 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잠궈서 움직임을 적게 하고요. 나, 발받침대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여기를 들어 올려야겠죠. 그래서 접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팔걸이를 접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정답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번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씻은 식기류는 행주로 닦아 건조시킨다. 2.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3.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뜨거운 물로 헹군 후 설거지한다. 4. 설거지는 반찬그릇, 밥그릇, 수저, 유리컵 순으로 한다. 5.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넣었던 용기는 쌀뜨물에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가 없어진다. 정답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용이할 것 같아요. 자, 30번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로 옳은 것은 1. 현관,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설치한다. 2. 거실 공간 구분을 위해 문턱을 만든다. 3. 대상자의 방, 창가에 화분을 놓는다. 4. 화장실,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5. 욕실 높이가 높은 욕조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화장실, 양변기 옆과 세면대 옆에는요, 안전 손잡이 설치가 필요로 하겠죠. 나머지 제가 체크했던 것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이에요. 대상자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이랬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 해라,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화를 내잖아요. 자, 정답은요. 1번 아드님께 말씀드릴게요. 2번 저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좀 참고 따라주세요. 3번 저도 할머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4번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5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못 챙기고 계시잖아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라고 공감해 주셔야 되겠죠. 자, 32번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환기는 하루에 한 번 한다. 2. 야간에는 모든 조명을 꺼놓는다. 3.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도가 적당하다. 5. 여름에는 가습기, 겨울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5번 배설물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을 이용한다. 자, 정답은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도가 적절해요. 집에서도 습도기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환기는 2-3시간 간격으로 3-4번,
혹은 상황에 따라서 환기를 추가로 해줄 경우도 있죠. 조명 꺼놓는 거 항상 꺼놓지 않죠. 복도나 이런 데는 간접등 켜놓죠. 여름에는 가습기 반대죠.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이 아니라 직접 조명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33번입니다. 다음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 자, 요런 상황에 의사소통이 필요로 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되고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줘야 되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대상자들도요. 어떠한 장애가 있는 일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 필요로 하죠.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춰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번 치매 대상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도 화장실 불을 켜둔다. 2.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3. 유리문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4. 욕실 거울은 전신이 보이도록 큰 거울을 설치해 놓는다. 5. 걸어 다닐 때 소리가 나서 놀라지 않게 카페트, 매트 등을 깔아둔다. 정답은요? 네, 밤에도 화장실 불은 켜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료 아낀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도 화장실 불이나 복도의 간접등을 활용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죠. 35문제입니다. 항상 요양보호사가 입혀준다. 2. 색상이 다양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입힌다. 3. 대상자에게 계절과 무관한 옷을 입힌다. 4.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옷을 입힌다. 5.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입힌다. 자, 정답은요. 자,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갈아입히기가 대상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단추는 끼우는데 힘들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하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우리 찍찍이 아시죠? 그런 형식의 옷으로 변경해서 갈아입힌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 동안에도 기저귀를 채워둔다. 2.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해준다. 3. 단추나 벨트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4.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실금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 전 화장실 이용을 강요한다. 정답은요?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해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안감을 낮춰주겠죠. 37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는 자유롭게 한다. 2. 동일한 크기의 식기로 식사를 돕는다. 3. 체중 조절과는 상관없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한다. 4.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 5.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법을 교육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둔다가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소리를 치며 물건을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여 진정시킨다. 3.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4. 빠르게 움직여 상황에 대처한다. 5. 진정된 후 왜 그랬는지 상기시킨다. 자, 정답은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청각이나 촉각, 후각 등에 의지하여 대상물을 인지한다. 자, 정답은요. 어떤 분일까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죠. 청각이나 촉각, 다른 감각에 의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각장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가 내 지갑을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시 동료의 지갑을 빌려서 준다. 2.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른 척한다. 3.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4.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딘지 물어본다. 5. 동일한 지갑을 사두었다가 대상자가 찾도록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3번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현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금 문제는 자주예요. 자주. 이 대상자가 자주 이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일 때 해당하는 단계로 옳은 것은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정답은 타협입니다. 이럴 때까지만 우리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만 어떤 시기까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는요. 타협의 시기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이죠. 치매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왜 그러세요? 라고 질문한다.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라고 질문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 명료한 단어로 질문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건 안 돼요? 라고 표현한다.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라고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네,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 명료한 단어로 어떤 것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모호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그림 보시고요. 어떤 게 회복 단계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회복 자세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번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 2번은 2번은 10초 이내로 실시한다. 2.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로 실시한다. 3. 심폐기능이 멈춘 후 20분 이내에 실시한다. 4.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5. 가슴 압박은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정도 눌릴 수 있게 가볍게 압박한다. 자, 정답은요? 인공호흡은 2번 10초 이내로 실시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30대 2, 심폐기능 멈추는 20분이 아니라 6분 이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119에 먼저 긴급하죠. 가슴 압박 2cm 아니라 5cm 정도가 적합합니다. 45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2.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전극 패드를 붙인다. 3. 충격이 전달될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4. 의식은 있으나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5.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동안 대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준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요, 문제만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실기를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타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께 살짝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보셨기를,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기 공부를 한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심원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